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잘 보내셨는가요? 배변은 잘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날씨들이 이게 어마무시하게 막 변동이 봄이 왔다 느닷없이 또 갑자기 뭐 눈이 오고 지금 또 날이 또 오늘 쌀쌀해졌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오늘 당일날 찍어서 이제 바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날씨가 참 괴팍스럽습니다. 이게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렇게 망가지면 우리 몸도 망가지게 돼 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똥이 약이다. 그래서 이제 125페이지에 체중을 조절하는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분들 중에서 많이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난 물만 먹어도 살쪄. 근데 사실은 장균총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도 미생물들이 체중까지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유는 인터넷 물결과 함께 기업이 이윤을 얻으려고 가공식품을 전 세계에 더 많이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세계무역협정의 결과에 일부 기인합니다. 더 오래 앉아있고 덜 움직이며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먹기 편한 음식이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꼭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일익을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의 종류들을 쭉 여기 적어놨는데 우유도 가공식품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베이컨, 빵, 시리얼, 치즈, 과자, 가공육, 햄버거, 핫도그, 감자튀김, 냉동피자, 전자레인지 팝콘, 우유, 감자, 칩,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다 가공식품이랍니다. 우유가 왜 가공식품이냐? 가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음식은 아니거든요. 노상 앞 동영상에서도 그러고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유는 절대 완전식품이 아닙니다. 우유가 완전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영양학계에서나 이렇게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유를 안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과 칼슘의 비율이 깨져 있습니다. 우유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 소를 길러서 우유를 직접 생산해서 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겠죠. 또 방목되어 있는 소들이 생산하는 우유를 먹는다든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우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130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비만, 대사증후군, 저강도 염증, 인슐린 저항성이 모두 장내 미생물 군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된 연구들이 나올 거고요. 더 자세하게 밝혀질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과학계에서도 DNA 구조를 파악하면 모든 질병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연구를 했던 게 미생물 연구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미생물 연구 쪽으로 더 그게 정답이다라고 이제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긴 하죠. 근데 이제 렙틴은 우리에게 배가 부르다고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렙틴이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럼 나중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 쥐에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투여하면 혈중 렙틴 수치가 38%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감소한다는 거는 뭐예요? 배부르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항생제가 균들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배부르고 배고프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장균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136페이지에 고려해 볼 만한 다른 식품들 그래가지고
제 조언은 회의적인 소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품이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구 생태계에서 작지만 중요한 일부로 만드는 것은 바로 독특함입니다. 기적을 파는 광고에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습관, DNA, 심지어 각자의 독특한 미생물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의료계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는 전혀 다 무시되고 있죠. 굉장히 많이 무시되고 그냥 뭐 혈압에는 대부분 다 무슨 뭐 이뇨제니 뭐 약간 종류는 틀리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뭐 내 몸에 맞는 걸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개인화되지는 않고 이게 범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질병을 치료하려고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개인적인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47페이지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대변 이식. 이제 앞에도 이제 뭐 라인병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대변 이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폐의 증상도 대변 이식을 똥을 이식시켜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폐증 환자는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단순히 다루기 어려운 피험자일 뿐입니다. 자폐증 진단은 최근 몇 년간 급등해서 2년 만에 15%가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59명 중 1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이 수정치는 남아에서 38명 중 1명꼴로 더 높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자꾸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이 더 많이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무슨 이제 뭐 석유 화합물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들이 사실은 되는 거죠. 또 피부 질환, 이제 피부를 다스리는 미생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요. 156페이지에 만성 피부 질환인 심상성 건선도 미생물 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건선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다가 팝스타 신디 로퍼가 건선을 앓은 이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건선은 피부 세포의 수명 주기를 빠르게 하는 과도한 면역 체계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증상은 발적이나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두꺼워져서 반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반점은 흰색, 은색 또는 붉은색을 띠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면 출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려움, 화끈거림, 쓰라림을 동반합니다. 뭐 아토피하고도 비슷하지만 건선은 또 다른 종류거든요. 또 159페이지에 보게 되면 염증을 다스리는 미생물 그래가지고요. 또 염증까지 미생물이 다스린다는 얘기고요. 염증은 적어도 18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미생물 붕괴와 관련된 만성염증은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됩니다. 세계적으로 5명 중 3명은 만성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암, 비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염증성 질환 때문에 사망합니다. 이 저자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제가 노상 강조했더니만 감기에서부터 암까지 공통 베이스가 뭐라고요? 염증이라는 얘기예요. 염증. 그래서 이제 만성염증의 위험 요인 해가지고 첫 번째는 나이를 꼽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식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량의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또는 정제된 설탕. 근데 뭐 다량의 포화지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포화지방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트랜스지방이나 정제된 설탕 이게 더 위험하다고 보고요. 정말 내가 장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설탕을 자제하는 것이 맞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호르몬, 낮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요. 또 비만, 그 다음에 수면장애,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식단도 좋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 똥을 잘 싸시면 됩니다. 똥이 여기서는 이제 똥이 약이지만 그 약인 똥을 묵혀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염증의 종류는 8가지가 있는데 14가지네요. 그래서 급성, 만성, 섬유도성, 증식성, 카타르성, 삼출성, 유가종성, 간질성, 실질성, 위막성, 화농성, 장액성, 아급성, 궤양성 이렇게 해가지고 염증도 참 많이 분류가 되네요.
자가면역 질환은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체계가 우리 몸의 건강한 조직을 잘못 공격할 때 발생하며 유전이나 환경, 생활습관에 따라 생긴다고 간주됩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예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홍반 루푸스, 셀리악병, 원발성 면역결핍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이 과잉돼서 발생한다고들 현대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많이 처방을 하죠.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또 지방세포는 사이토카인 방출을 촉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체계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많다면 사이토카인이 많이 방출되고 그러면 면역체계가 많이 움직이다 보면 자기 세포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토카인이 침략자를 공격하는 대신 건강한 신경, 장기 조직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체중이 늘면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증가시켜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때로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아지면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당뇨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염증 과정은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혈관은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확장하고 모세혈관은 호중구가 문제가 생긴 조직에 접근하도록 개방합니다. 이때 대식세포와 림프구가 늘어나면서 호중구를 배치합니다. 그러나 만성염증은 대식세포, 림프구, 형질세포를 계속 생산합니다. 이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성장이자 효소를 만들어서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은 아니고요. 내 생활 속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113페이지에 암을 예방하는 미생물에서 암도 미생물이 이제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2부가 끝나고 3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부에는 대변 이식에 대한 모든 것, 그래서 대변 이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그냥 여기는 제가 자세히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8페이지에 피해야 할 음식,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음식 목록은 개인에 따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지중해 식단이 가장 건강에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신토부리 개념에서 보면 반만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살거나 우리 조상들이 그런 기후에서 살지 않았는데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뭐 많이 나오는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건강이 나빠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강할 정도까지 건강이 회복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사실은. 자, 생채소는 장에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많이 끌어들여서 세균이 과다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생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같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생채소를 많이 드신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시커먼 덩어리들이 찍히거든요. 암세포를 오인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조상님들이 드시던 음식들은 다 어떤 형태예요? 소금에 절이는 형태죠. 이게 그냥 나온 지식들이 아니거든요. 삶의 지혜 속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추도 소금에 절여서 먹고 콩나물을 무쳐도 우리는 소금을 치고 시금치를 무쳐도 소금을 치고 뭐든지 소금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담배와 시가를 피우는 것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입니다. 담배는 침 생성을 억제해서 음식물 분해를 방해합니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은 잇몸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침 생성이 억제돼서 소화도 잘 못 시키는데 담배 피는 흡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담배 피면서 막 침을 계속 뱉잖아요. 가뜩이나 생기지도 않는 부족한 침을 또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또 초콜릿도 피하라는 얘기인데 초콜릿은 장세포가 세로토닌을 분비하도록 만듭니다. 이 호르몬은 식도 관여권을 이완시켜 위속 내용물을 역류하게 합니다. 초콜릿은 카페인과 테오브로민도 함유해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맞는 사람은 먹는 것도 괜찮고, 근데 안 맞는 분들은 초콜릿이나 이런 것도 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184페이지에 이제 음식으로 드는 적금.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먹으면 적금 타듯이 이제 뭐 장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여기는 뭐 고구마, 또 얌, 뭐 시금치, 또 비트. 서양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당근, 아티초크. 아티초크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배추. 그래서 독일식 양배추 김치를 많이 보내요. 그게 뭐 크라우라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서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회향, 그 다음에 요구르트, 발효 레몬, 히카마, 멕시코 순무라고도 합니다. 캐피어, 또 뭐 마누카 꿀, 나또, 견과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죠. 치즈, 김치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요리에 주식인 김치는 소금의 재료 발효한 채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적금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고요. 202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변 이식을 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비공장관 뭐 이렇게 했고, 결국은 미국에서는 지금 뭐 캡슐에 넣어서 그걸 먹거든요. 근데 사실 찝찝하시잖아요. 남의 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20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대변 이식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긴 한데,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데 대변 이식을 몇 번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환자에게 더 적합한 전달 경로는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제 조언은 대변 이식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08페이지에는 이제 대변 이식 합병증이 이제 얘기가 또 적어놨습니다. 앞에서 방금 얘기했지만, 이식하는 똥과 거기에 포함된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 진균을 이식하는 치료법이 위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혈을 통해서 C형 간염과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변 이식 수혜자는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대변 이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반대로 손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글을 쓴 날까지 대변 이식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대변 이식을 받은 후에 관절염 증상이 생겼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는 비위장관을 통한 대변 이식이 위출혈, 복막염, 장염에 걸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변 이식에 따른 부작용 발생률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대변 이식을 받은 이후에 해로운 질환이 발생하는지 찾아낸 광범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놓쳤을까요? 대변 이식을 치료법으로 고려하기 전에 미생물 군계를 변화시키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대작용을 더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의사와 함께 위험대의 이익을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의문을 가집시다. 우리는 모두 자기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제가 대변 이식 수혜자에게 림프 쪽을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변 이식으로 치료하려고 했던 사람이 병을 오히려 악화시키지는 않을까요? 공여자의 세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 이제 공여자는 누구죠?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좋은 건강 식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좋은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이렇게 3부가 끝나고 4부 대변 이식의 미래, 그래서 몸의 지배자 미생물 231페이지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토양 1g에는 세균 세포가 약 4천만 개 있습니다. 티스푼보다 적은 흙에 5만 종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생활 토양 환경의 대량 파괴를 불러왔고 중요한 미생물종은 이미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나는 것을 먹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236페이지에 대변 이식의 미래, 그래서 모든 개인이 지문만큼 똑똑한 미생물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관된 몇몇 변종이나 장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는 다른 세균 프로필을 가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폐증, 심장질환, 만성변비, 염증성 장질환, 관절염 그리고 여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 세균의 양이 적고 다른 세균의 양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미생물군 불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항생제는 미생물 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20세기에 미생물과 전염병에 대한 전쟁과 같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항생제 남용은 우리의 세균 다양성을 낮췄고 특정한 질병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과 아마존에서 생활하는 원주민들의 변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다양성에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양해지려면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은 거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거를 내 생활 습관에서 몰아내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다른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